네, 월간 조응천의 좋은 정치,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거침없는 쇄신을 조언하는 정치권의 미스터 순소리,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함께 오늘도 뜨거운 현안들 들여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은 뜨거운 현안이 추미애 전 대표가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 관련해서 그 본인이 사표를 낸 게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의 어떤 명령이다. 그래서 떠밀렸다. 네. 뭐 이런 이야기.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자기가 사실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고 주역이고, 그걸 야심차게 추진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자기를 해임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뭐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줬고, 예. 그 피해자는 추미애와 조국, 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해서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자신을 같은 급으로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추미애와 조국을 같은 급으로. 예. 그렇게 해서 노리는 게 있다면? 우리 당 내부의 예. 강성 지지층들은 검찰 그러면 이제 아직도 진절머리를 내고 있고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 봐라, 그때 검찰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자고 일어나면 압수수색하고 맨날 사람 뭐 영장 치고 뭐 야당만 들고 파고 여당은 손도 안 대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냐.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은 뭐 이번 21대 국회 절대 다수일 때 반드시 손 봐야 된다. 안 그러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들 아직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강성 지지층들은 아마 열광을 할 겁니다. 개딸들을 포함해서. 그러면 일종의 이제 민주당의 온건하게 검찰 개혁에 임했던 의원들을 공격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공격이 아니고 이제 뭐 오선 의원의 장관도 역임하시고 대표도 역임하시고 뭐 할 건 다 하셨던 분인데 정치 재개를 지금 하시려니까 명분도 필요하고 또 근거지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 강성 지지층들을 다시 자신의 지지층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는 뭐 그런 걸로 보여지죠. 그 근거지는 추미애 혼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탕난이라고 있습니다. 탕난. 예. 알을 맡긴다는 거죠. 예. 이 뻐꾸기가 그렇게 합니다. 뻐꾸기요. 예. 남의 둥지에 뻐꾸기류. 알을 낳아가지고 뻐꾸기는 남의 남의 새는 그게 뻐꾸기 알인지 모르고 그걸 품어주죠. 품어주고 모이를 물어다 주는데 나중에 뻐꾸기 새끼가 훨씬 더 커가지고 자기 새끼를 다 잡아먹죠. 그렇죠. 그리고 둥지를 차지하죠. 일종의 탕난 정치. 그러니까 탕난 정치를 민주당 내에서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그 강성 지지층들을 포섭하려는 탕난 정치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까? 저는 둥지를? 민주당 내에서 정치를 하려는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당을 만드는 겁니까? 예,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비난을 하고 뭐 전방위적으로 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조국 장관과 손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분석은 재밌습니다.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개인적인 분석. 시점은 지금 시점이 맞습니까? 근데 시점은 왜 지금 시점일까요? 이제 한 10달 남았죠. 10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최종 목적지는 아닐 거고요. 아마 더 큰 꿈을 향해 다음번 대권을 위해 대권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든든한 그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시겠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먹힐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그건 뭐 네. 추 장관 자신은 아마 이게 뭐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당 내 강성 지지층들은 추 장관 굉장히 지금 옹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예. 특히 뭐 이낙연 대표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은 뭐 그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매불쇼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유튜브 매불쇼에서 그 이낙연 이재명 대표가 말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랬는데 아니다. 방향이 다르면 백지장을 맞들면 찢어진다 백지장이. 그게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뭐 지금 당권을 쥐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끌어안고 통합으로 해가지고 당력을 모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비해서 추 장관은 선명성을 강조하고 저런 좀 결이 다른 사람하고는 갈 필요가 없다. 이낙연 전 대표로 상징되는 이른바 뭐 온건파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쪽이랑은 뭐 여름 과일들하고는 같이 갈 필요가 없다. 뭐 여름 과일들 여름 과일들과는 같이 갈 필요 없다. 만약에 이렇게 신당이 만들어지면 어떤 또 하나의 어떤 팬덤이 또 생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탕난 정치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 민주당은 굉장히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뭐 취약한 상황에서 이게 90력이 아니고 이게 90력을 가장한 원심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굉장히 혼란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겠죠. 이상민 의원이 말한 유쾌한 결별과는 또 다른 지금 어떤 포지셔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뭐 이상민 의원은 그거랑 결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이상민 의원은 이거 어떤 생각에서 유쾌한 결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뭐 이상민 선배하고 자주 뭐 얘기도 하고 뭐 의견도 나누고 하는데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좀 도대체 생각이 같은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주당은 유쾌한 결별 이야기도 나오고 탕난 이야기도 나오고. 탕난은 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나오고 하여간 그렇게 된다면 백지장을 맞들면 낫다라는 그 분위기가 아니고 어떤 좀 언젠가는 찢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심리적으로 그래서 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의원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장 맞들면 낫다는 거는 저도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1년에 대한 평가, 생각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좀 차이가 많을 거예요. 그게 그걸 좀 좁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그래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마 뭐 만나긴 만날 거다 이런 정도의 뜻을 보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3자가 지금 대표고 이재명 대표도 또 이낙연 대표도 예를 들어 뭐 두 분 다 상임 고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만나가지고 지금 현 체제를 뭐 지원하자라고 했으면은 뭐 그건 흔쾌히 아마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어쨌든 한쪽은 당권을 잡고 있고 지금 1년 동안 지금 해왔고 혁신위가 떠 있는 상황인데 만나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쪽으로 지금 계속 갈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도와달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그동안에 선문답 하시듯이 뚝뚝 던진 말씀, 윤 정권이 저렇게 폭주하는 데 대해서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백지장을 맞들겠냐. 좀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가 협의가 돼야 된다. 그 사전에?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의 공과 혹은 방향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는. 그래야지 뭐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하지. 예. 그냥 무작정 도와달라. 예. 그건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후 이제 귀국 이후에 혁신위와 그 전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위와 관련된 보도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별로 안 나오는데 네. 뭐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매주 화요일 날 뭐 아마 발제가 되고 예, 화요일 날 발제가 되고 금요일 날 다시 만나서 예. 뭐 어느 정도 그게 숙성이 되면은 발표를 하고 숙성이 안 되면 다음 주로 넘기고 뭐 그런 시스템으로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번에는 뭐 꼼수 탈당을 가지고 지금 뭐 논의를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얘기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있어요. 2호 계획안. 저번에는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물론 그게 뭐 큰 문제입니다. 네. 큰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뭐 도덕성 상실이라든가 뭐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라든가 팬덤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실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체질, 체력의 문제가 있는데 어떤 뭐 뾰룩진한 거 뭐 이런 거만 지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접근 방법이 너무 미시적이지 않은가. 대중요법이다. 예. 예. 그런 생각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왜 지금 혁신위가 떴느냐를 반초하면은 이건 뭐 답이 그냥 나오는 거죠. 예. 민당이 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느냐. 민당이 왜 천만 갖지 못하다고 하냐. 왜 너희들 내로남불이라고 하냐. 왜 너희들 말로만 도덕적이고 또 왜 너희들 그렇게 제대로 일 못하냐, 무능하냐. 왜 니네 당은 당내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단일대고 얘기만 하면서 그 당내 민주주의는 다 사라졌냐.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죠. 그리고 뭐 몇 번이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모든 것은 지난 2번의 큰 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패배. 그거 왜 졌냐. 그거 분석해 보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재명 체제 1년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지금 혁신위가 뜨게 됐냐. 이거 반추하면 다 나오죠. 그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잘 될 요인이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이 조금만 그러니까 이 냄비뚜껑만 뒤집으면 예. 속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이걸 안 뒤집어서 지금 속이 안 보이는 거죠. 일단 속을 확 드러내라. 그렇죠. 일단 속을 병원 고치려면 네. 의사한테 자기 증상을 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창피하다고 증상 얘기 안 하면 그 병이 낫겠어요? 아니 길 걸어가는데 예. 사람들이 자꾸나 흘끗흘끗 쳐다봐요. 예. 그러면서 혀도 끌끌 차고 그럼 왜 그러지? 그 자기 왜 그런지 거울 보고 옷매물새나 얼굴이나 뭐 묻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보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일련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게 지금 주로 하신 말씀의 핵심인 것 같고. 네. 예. 정태근 전 국민의힘 의원하고 금태섭 전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함께 한다는 초당적 대안신당. 네. 이거는 잘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처음 시작을 민주당에 대한 비판으로 예.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자체 상품을 뭘 내놓으셔야지. 기존 상품을 비판하는 걸로 평가하는 걸로 시작하셔가지고는 예. 그 뭐 그렇게 히트 칠 수 있겠냐. 예. 자체 득점 포인트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예. 그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그리고 뉴스타파 그 박종석 기자랑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네. 예. 마침 또 그 기간에 중앙지검장이나 뭐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이 대통령인 상황인데 특수활동비가 4개월치인데 한 74억 원 정도를 확실히 쓴 거는 쓴 건데 뭐 집행 내역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현금으로 그냥 다 꽂아주는 거잖아요. 검사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예, 특활비는 고생했다고. 현찰로 가고 예. 나중에 고생하라고. 예. 영수증
영수증 첨부하고 첨부 다 해야죠. 그리고 네. 전 뭐 일시장소 그 누구랑 명목 이제 이걸 다 써야 되는데 그 비었다는 기간이 예. 2017년 1월에서 5월 예. 기간 중이고 74억이 비었다. 그렇죠. 그 한 넉 달 동안 1년 거 중에 한 반 정도를 쓴 것 같아요. 반 조금 모자르지만. 아, 그러네. 86억인가를 나머지 기간 동안 썼고. 그런데 굉장히 많이 쓴 거죠. 집중적으로 썼네요. 그런데 그 기간 중에 그 중앙검사장 이영렬의 예. 돈봉투 만찬 사건. 맞아요. 그게 그 사이에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뭔가 뭐 큰일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좀 하게 되죠. 그 특활비로 그것도 그 이영렬 만찬 산 것도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줬다. 예. 업무 추진비로 줘도 되고 업무 추진비가 다 뭐 소진되면 특활비로 줘도 되는데 다만 그 사용 내역 같은 건 다 밝혀놔야죠. 근데 되게 그 자료 제공을 할 때 전자자료로 제출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가 원하는 측에서도 그쪽으로 원했고 보이니 안 보이니 뭐 흐릿하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일부러 비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근데 예, 이게 이제 좀 빼고 싶을 때 또 좀 뭉개고 싶을 때는 이걸 하드카피죠. 문서로 줘요. 그러면서 이게 뭐 복사가 뭐 덜 됐다는 둥 뭐 문서가 없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법 판결까지 난 사안을 검찰이 너무 점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 검찰 공화국인데 뭐. 근데 이거는 좀 이거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그리고 밥을 한 끼를 뭐 30만 원짜리를 먹었든 50만 원짜리를 먹었든지 간에 사실은 내놔야 되는데 상호도 다 가려버리고 이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정 검사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수 검사한테만 많이 준다. 특수활동비를. 아마 그 특수활동비 받아본 검사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거는 사실입니까? 그 이제 사건 큰 거 하고 나면은 격려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로 나오죠. 격려 해가지고. 예, 기관장. 보통 얼마 주는 거예요? 일선 검사한테? 옛날에는 수사활동비가 없어가지고 그래 검사가 자기 돈으로 뭐 밥 사 먹이고 뭐 다 했는데 그거 벌충할 정도니까 뭐 그러니까 수사 기간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영수증 처리로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얼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만둔 지가 오래돼 가지고 한 20년 돼서 그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결에 뭐 이 몇 시에 이걸 썼는지 그것도 그게 없었다. 그래가지고 뭐 안 했다라고 했는데 그 판결문 보니까 아니 참석자 이름이나 직책 이런 개인 정보는 빼고 공개 안 해도 된다. 근데 그거 빼고는 다 공개해라. 맞아요. 라고 나와 있어요. 대법 판결문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판결문의 내용조차도 지금 왜곡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의원도 그 우리 홍준표 대표 그 원내대표 할 때 그 특활비 가지고 집에 갖다 줬다 그래서 그렇죠. 그 이후에는 특활비 자체가 지금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도 사실 행정부의 관료들도 10시인가 11시 이후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편법으로 어떻게 쓰는지 세종에서 어떻게 쓰는지도 한번 보도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정치 자금도 있잖아요. 지역에서는 사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부행위에 해당될까 봐 절대 못 하고 여의도에서 그것도 가급적 낮에 그러네요. 이렇게 써야지. 그거 전부 다 들여다 보거든요. 저희는 카드로 쓰는데 정치 자금 같은 거를. 근데 이걸 뭐 아직도 특활비라고 이렇게 현찰로 받아가지고 영수증도 제대로 명세도 안 붙이고 하는 거. 이거 대단한 이 특권이고 잘못이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